문제는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면 혹은 거의 완납된 분들이라면 유지를 하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20년 이후 시점을 보시면 환급금과 환급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만을 이야기하는 보험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저희 남편이 종신보험 월 15만원씩 내고 있는데 혜택 본 것도 없고 유지하는 게 맞는지 부담이 돼서요. 분석 좀 가능할까요? 이분은 다른 보험 설계사 분들에게도 보험 점검을 받아보셨는데 대부분 해지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한 종신보험에 고객분들이 모르는 장점이 7가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그냥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종신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가지 장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급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실제 분석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30대 남성분, 가입 당시는 싱글이셨는데 현재는 결혼을 하신 상태셨고요. 월 15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보시면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을 하면서 환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신보험은 저희 보험인사이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사망보험으로 좀 더 저렴하게 대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면 혹은 거의 완납된 분들이라면 유지를 하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20년 이후 시점을 보시면 환급금과 환급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80세 시점이 되면 해지환급금이 1억 6천만 원이 되고 환급률이 원금 대비 294%까지 늘어나 있죠. 납입한 원금 총 5,400만 원이 1억 6천만 원까지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후반부로 갈수록 유리한 이유 4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사업비를 거의 떼지 않거나 아예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 이율이 가능합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변동하는 공시 이율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종신보험은 확정적인 이율을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금 도달하기까지는 힘들지만 그 이후부터는 환급률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어느 정도 납부가 된 상태에서는 유지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두 번째,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상품명에 보시면 이렇게 유니버셜이라고 되어 있는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유니버셜이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품은 정해진 비율 내에서 통장처럼 적립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데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적립금에서 일부 돈을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을 비상자금 용도로 활용하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럼 중도 인출은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전환이 되는 종신보험에 가입 중이라고 한다면 연금 전환을 했을 때는 확정 금리였던 게 변동금리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적립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금 전환을 하는 것보다 중도 인출로 연금처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수천만 원의 상속세 리스크 대비 가능. 예를 들어서 아파트 12억짜리를 소유하고 계신 가장분이 사망을 했을 때 일괄 공제라고 해서 세금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이렇게 해서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공제를 못 받는다면 상속세를 약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될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이 많거나 기업 대표님들만 종신보험을 많이 찾았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핵심 팁 드리자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 재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거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점,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쓴다? 연금 전환 단점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라는 주제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 분들이 연금 형태로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망보험금을 현금 유동화하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집을 국가에 맡기고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결국 사망보험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꼭 유념을 하셔야 하고요. 물론 선택권이 하나 더 늘어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신청할 때 해지환급금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에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다섯 번째, 해지 안 하고 종신보험 보험료 0원으로 만드는 비법. 아까 보여드렸던 종신보험 월 15만원 가입하신 분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분은 해지하는 대신에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한 방에 완납을 했는데요. 먼저 감액 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감액 제도란 보장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월 5만 원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감액 제도를 신청을 해서 보험금이 1억 원으로 낮아지면 월 보험료도 이 비율대로 내려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 제도는 뭐냐면, 감액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낮추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감액 후에 발생되는 부분적인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대신에 이 돈으로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한 방에 완납해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해지를 하지 않고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방법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목 삭제로 보험료 줄이는 꿀팁. 다음 사진도 실제 리모델링을 해드린 사례인데요. 여기서 리모델링을 할 때 포인트는 나에게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갱신형 항목들을 일부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일단 낮췄고요. 그 외에도 불필요한 항목들을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항목들, 나한테 필요한 항목들이거나 납입 기간이 오래된 항목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실손보험 특약은 최대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대책 내용대로라면 실손보험을 굳이 4세대나 5세대로 전환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영상은 조만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새롭게 출시되는 이 5세대 실손보험도 아마 방향이 많이 수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과거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정부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사들만 아는 환급률을 대폭 높이는 방법. 혹시 추가 납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신보험의 경우는 연금보험에 비해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더 많이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이 되는 저축보험료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적립금 보험료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납입 기능인데요. 사진의 우측과 같이 가입하는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면 10만원의 1배수인 10만원을 더해서 총 20만원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납입하는 이 1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위험보험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희석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립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좀 더 환급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 납입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추가 납입은 나중에 여유되면 활용해도 된다는 조언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종신보험 점검 시 체크리스트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현재까지 얼마나 납부한 상태인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보험증권 안에 포함된 보장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혹시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최대한 지양하시고요.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과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밸런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저와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차별화된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카톡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여러분, 보험은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용을 1원이라도 아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팀은 10년 이상 수많은 보험금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보험 분석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험인사이트 팀의 약속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1:1 맞춤형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붕어빵처럼 틀에 박힌 설계안이 아니라 성별, 가족력, 직업 등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최적의 설계안만을 제안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존 보험의 철저한 점검을 약속드립니다. 중복 보험료를 확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강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입 후 평생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보험금 청구를 청구의 달인이 1대1로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한 경로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분석 전문팀에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